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1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력서 전체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파트 2 시간에는 여러분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저의 강의 또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완성하셨는지요?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력서는 그래도 수월하게 쓰실 수 있는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라도 쓰지 않으면 오늘 써야지 내일 써야지 하시다가 결국은 작성 못하고 마무리하거나 또는 업로드 못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최종 점검 시간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력서나 자소서를 썼다. 그러면 잠시 스탑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서류 갖고 오셔서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내용들 보면서 나는 빠짐없이 제대로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짜자. 나? 짬뽕. 짬뽕? 앞에 갈게요. 보고 계세요? 항상만 시키면 되죠? 응.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력서 항목의 최종 점검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나요? 맞습니다. 지원자가 지원하는 분야에 얼마만큼 적합한 활동과 경험과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 이력서지만 이력서의 여러 항목들을 실제로 작성하시다 보면 내가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실제 작성할 때는 지원 분야, 인적사항, 학력사항, 활동사항, 어학사항, 수상내역, 교육내역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 이 각각의 모든 항목들이 그냥 나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맨 앞에 있는 저 단어 지원 분야에 연결된 항목들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들이 정말 그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서류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력서는 네모를 중심으로 관련 경험과 활동을 작성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력서는 네모를 중심으로 해. 네모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활동이 작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얼핏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지원 분야에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이나 자격이 가장 이력서의 각 항목의 맨 윗줄에 올라와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수차례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는 지원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원 직무를 가장 상단에다가 여러분의 인적사항의 위에다가 지원 직무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희망하는 그 직무에 맞춰서 다른 항목들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력서의 사진부터 실제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사진은 찍으셨습니까? 그리고 사진은 붙이셨습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후드티나 맨투맨티를 입고 또 셀카로 사진 찍어서 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라를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장을 좀 입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 다음에 아마 이미지 메이킹 수업도 들으실 건데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이마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서 이마도 보이게 여성분들은 깔끔하게 머리를 묶으시고 남성분들은 최소한 일주일 전 정도의 커트도 좀 하셔서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깨끗하고 좀 호감 가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력서 사진을 좀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정도만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학력 그 인적사항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뭐 긴급 연락처 정도는 여러분 작성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였죠. 회사에서 여러분은 서류를 보고 연락을 할 때는 바로 이 긴급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 주소 같은 거, 아니, 집 전화번호 쓰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바로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소 부분인데, 주소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집은 대전인데 서울로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연고가 있어서 아는 분의 집 주소를 좀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서울인데 집이 대전이야. 그럼 출퇴근의 문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회사를 좀 서울로 다니실 때는 서울 연고지의 주소를 쓰시는 것도 되게 스마트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나는 대전이 집이고 대전에서 회사를 다닐 거야. 그럼 대전 현 주소를 쓰시면 되겠죠. 문제는 가끔씩 저한테 선생님 본적 주소 써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본적 주소 아니고 현 주소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의 올바른 작성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름 정확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현재 주소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연락처는 긴급 연락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부착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학력사항입니다. 학력사항은 가끔씩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학력 같은 경우는 최종 학력을 가장 윗줄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최종 학력을 가장 윗줄에 써주고 여러분의 전공명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윗줄에 대학교는 2020년 10월 5일 이렇게 쓰시는데 밑에 있는 고등학교는 2015땡, 9땡, 18 이런 식으로 표시 방법이 다르게 되면 아무리 자소서에 여러분이 꼼꼼한 사람이다, 정확한 사람이다 쓰셔도 이력서 자체 양식도 폼을 통일하지 못한다면 이건 절대 꼼꼼하고 정확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날짜 표기 방법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표기 방법 정확하게 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면 이렇게 구간에 맞춰서 졸업했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재학생이니까 두 번째 회색 칼럼처럼 입학 연월일을 쓰시고 하고 현재까지 해서 재학 중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력사항은 그러니까 대학교 현재 쓰시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LMS상에 업로드를 하실 때 우리 학교가 제공한 이력서는 고등학교를 먼저 쓰고 대학교를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굳이 이거를 바꿔서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 주어졌다면 주어진 양식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여러분이 자유양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바꿔도 돼. 내 마음대로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바꾸셔도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바꿀 수 있지만 학교에서 주어진 양식이 고등학교 쓰고 대학교 쓰라고 했다면 그건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력사항이에요. 이력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력사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경력사항은 뭐가 체크포인트가 돼야 돼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가장 먼저 쓰시는 게 경력사항의 체크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력사항을 썼다. 그러면 그게 직무와 관련된 거면 가장 먼저, 가장 윗줄에 써줘야 된다. 100번 강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경험이 직무와 관련된 건데 하루 했어요. 3일 했어요. 5일 했어요. 그렇더라도 맨 위에다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장 실습 경험이 있고 대학교 1, 2학년 때 했던 경험이다. 그렇다면은 현장 실습 경험보다는 그게 좀 뒤로 가주는 게 낫겠죠.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현장 실습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니까 그걸 가장 위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란을 쓰실 때는 근무기간이나 소속 부서나 담당 업무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내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향상된 업무 역량이 있다면 그 향상된 업무 역량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경력사항의 작성 예시인데요. 당연히 현장 실습은 가장 위에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장 실습에서 내가 만약에 안경원에서 실습을 했다. 거기에서 안경과 렌즈를 판매했고 실제로 시력도 좀 측정을 해봤다. 그랬더니 향상된 건 상품을 설명하는 능력도 생겼고 고객들과의 소통 능력도 생겼다. 그럼 만약에 이력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형상된 역량이 작성이 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긴다고요? 그냥 한 장의 이력서만 봤는데도 이 친구는 참 적합한 경험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표시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습 경험 외에 뭐 서브웨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어디 보험회사에서 영업관리팀에서 일을 했다. 내가 안경원에서 일을 하지만 가끔씩은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엑셀을 쓸 수도 있고 시스템을 쓸 수도 있잖아요. 향상된 업무 역량을 이런 걸 써주시게 되면 업무하는데 최소한 이 친구는 컴퓨터는 그래도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안경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경이지만 안경원에서 뭐 우리가 엑셀을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네? 라는 포인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겠다 라는 것들을 강조했었습니다. 다음은 자격사항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뭐 자격증이 뭐 좋은 자격증이냐 뭐 나쁜 자격증이냐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자격증이고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좀 거리가 멀면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이거 작성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는 건 기동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출장을 갈 수 있고요. 뭔가 내가 픽업을 해야 되거나 뭔가 중요한 업무를 할 때 내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거 이 자격사항에다 넣어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격증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자격증을 우리가 뭐 좀 발급했던 취득일자, 자격증명, 뭐 자격급수, 시행처, 발급기간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같이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의 예시를 보면 내가 뭐 안경사 자격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격증을 맨 위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무래도 저보다는 여러분이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런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은 스킬들의 자격증이라면 그것들을 더 위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내외 활동이에요. 우리가 가장 자칫 실수하면 공란으로 많이 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일단 교내외 활동에 여러분이 넣어도 되는 활동이 뭐가 있느냐? 동아리 활동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봉사 활동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교육을 받았어요. 이곳에다 넣으시면 돼요. 공모전이나 근로장학했어요. 이곳에다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내외 활동이 절대로 빈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순간 빈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빼곡히 한번 채워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막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활동의 우선순위, 어떤 걸 가장 먼저 쓸 것이냐는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일 경우에 가장 먼저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 부분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래요. 비즈니스 마인더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고요. 해커톤 대회에 참여했고요. 봉사활동이나 인터랙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교내외적으로 활동했던 걸 다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봉사활동이 뭐냐, 여기다가 주요 내용에 이렇게 목욕봉사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뭐 그거 홍보하는데 내가 좀 봉사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방송 컨텐츠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무 관련된 교내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위로 올려도 돼요. 근데 그냥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내가 쓰게 되면 뭐 독거노인들 목욕시켜드리고 도시락 배달해드리는 게 우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커톤 대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상관없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요 내용에다가 어떤 것들을 쓰셨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윗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랫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교육사항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교육사항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교육사항 넣어주실 땐 제가 뭘 강조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쓰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거 회사 들어가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취업 전까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맞죠? 취업을 하고 나서는요, 자소서 쓰고 면접 봤던 게 회사 생활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교육은 쓰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 마인드업 교육을 받으면서 직장 예절을 배웠어요. 이런 거는 회사를 들어가서 실제로 뭔가 활동을 할 때 명함을 주던, 인사를 하던, 내가 복장을 잘 입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회사 생활할 때 도움이 되니까 교육받은 거로 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교내외 활동을 쓰실 때 딱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끝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내가 여기서 어떤 활동의 내용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선택은 본인께서 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까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수상 내역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상 내역이 여러분의 자소서에 들어가 있다면, 이력서에, 죄송합니다. 이력서에 들어가 있다면 고민은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 이미 이력서에 수상 내역이 작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임의로 지울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자유양식이라면 수상 내역 같은 건 지우셔도 괜찮아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내가 수상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강조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 포인트로 넣었어요. 수상 내역, 교내 수상도 괜찮고 외부에서 받은 것도 다 좋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수상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또한 중요한 수상이라는 게 있겠죠. 더 큰 단위에서,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걸 수도 있고, 그쵸? 직무 관련된 수상일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보면 성남시의 청년 부분의 자원봉사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협회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협회보다는 내가 시에서 받았던 게 훨씬 더 큰 규모다 생각하시면 그거 먼저 위에다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나는 직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경협회에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걸 더 높이고 싶다, 그럼 그것들 위에다 써주셔도 돼요. 다만 수상 과정을 쓰실 때 한 가지만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아이디어 쪽으로 입상을 하신 건지, 자원봉사상을 받으신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문에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가 명확하게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남시 청년 부분 수상 이렇게만 쓰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써주시면 되고, 그 상을 발급한 기관도 함께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좀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나면 사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서명하셔야 되고 날짜 쓰셔야 돼요. 위에를 그렇게 잘 쓰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2020년이다. 근데 2018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디테일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날짜는 정확한 날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작성을 했는지, 내가 도장이 아니면 정자로 이름이라도 제대로 써서 처음과 끝 마무리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않았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장의 이력서가 다 나와요. 이력서는 2장도 3장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칸 이력서가 아니라 자유양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빈 칸에다가 역할들, 성과들 많이 이렇게 쓰는 양식들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력서를 쓰실 거라면 2장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력서가 3, 4장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자소서까지 있으니까 이력서 자소서 앞에서 막 6장, 7장이면 읽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줄여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력서는 가장 좋은 건 1장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력서의 최종 점검 리스트 한번 보고, 나는 이대로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이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만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 분야 맨 위에 작성하셨죠, 여러분? 희망연봉 혹시 쓰셨습니까? 나 희망연봉 어떻게 써야 될지 좀 헷갈린다.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혹시 쓰셨습니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사진,
붙이셨죠? 정장 입으셨죠? 셀카 아니죠? 요 정도 확인합니다. 인적사항에서 긴급연락처 제대로 작성했는지 한 번 더 봅니다. 회사가 나한테 연락하는 유일한 수단은 긴급연락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 써주시는 게 맞고요. 학력상 맨 윗줄에 대학교를 써주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스템상에 업로드되는 이력서의 양식이 고등학교 먼저 쓰게끔 되어 있다면 그건 그대로 두십시오. 왜? 그건 지정 양식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력사항은 현장 실습을 가장 위에다 써주십시오라고 100번 말씀드렸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 다음 주서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자격사항 마찬가지죠. 직무적 관련된 자격을 가장 먼저 써주시고 자격증은 공신력의 문제가 있으니 발행기관과 자격증명, 번호 등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내 활동은 동아리, 공모전, 그 외에 근로장학 했던 거, 봉사활동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공란으로 두시지 마십시오. 그걸 빈칸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는 항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안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날짜와 서명 마무리하셨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이력서의 강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점검표에 Yes or No를 정확하게 표시하셔서 여러분이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마지막까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